원래 선천적으로 손 안 살았는데도 항상 제 개인적인 돈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한 번씩. 저희가 메일유업 제품들을 또 회사 간식으로 많이 구비를 해두고 있는데, 이 제품들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저희 간식 담당을 모셔서 메일유업에 대한 그 반응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VIP 자산운용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간식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선해서 간식을 고르시고 계시다고. 저 엄청 예, 신경 쓰고 있어요. 예. 직원들의 반응도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저희 뭐 간식 노트 같은 것도 있죠. 네. 이런 간식을 부탁한다, 이런 것도 피드백 받아가지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메일유업의 주주라고 해서 뭐 메일유업 일변도로 간식을 준비해서는 좋은 반응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제 이 전제를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드셨나요? 저는 학교에서 그 서울우유 이렇게 배달 오잖아요. 네. 서울에 사실. 아니요, 서울 저는 사신 게 손 안 아닌데, 살았는데도 항상 그 예. 서울우유 먹었던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는. 키가 크셔가지고 우유를 많이 드셨나요? 저는 원래 선천적으로. 자, 이 제품들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간식으로 구비를 하고 있는 그런 메일유업의 제품군들인데요. 먼저 우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우유도 크게 보면은 이제 일반 우유가 있고 이제 유기농 우유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요 상하 목장을 주문을 하고 있죠. 일반 우유에서 바뀌고 나서 변화가 좀 있나요? 일단 사람들이 더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1.5배? 유기농이라는 어떤 이 딱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맛이 더 있기 때문일까요? 사실 저는 이제 우유 네. 맛을 엄청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가장 큰 요인은 이게 유기농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한 번 더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고,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우유 맛을 구별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뭐 유기농이라는 제품 자체가 어떤 맛의 차이를 낸다기보다는 어떤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레시 밀크, 냉장 우유인데, 실제로 이 형태가 아니라 이제 이 형태, 이건 뭐 딸기긴 하지만 이 형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사실 이런 멸균 우유가 그렇게 한국에서 크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냥 맛이 아무래도 이런 프레시 밀크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보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뭔가 좀 신선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기농이기 때문에 오히려 멸균 우유지만 저는 이 제품이 팔린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그게 또 이 소포장, 이제 어린이들은 이제 큰 우유를 먹기가 힘들고 컵에 따라서 먹기가 힘든데, 소포장에 이런 빨대를 꽂아서 이제 어린이들이 먹기 편하게 이렇게 만든 데다가, 온라인에서는 아무래도 요만큼이 아니라 이렇게 박스로 주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래 놓고 먹어야 되는데 유통기한이 길고 하나씩 꺼내 먹기가 좋으면서, 왠지 유기농이기 때문에 멸균 우유지만 맛과 신선도가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저는 이 우유가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 주름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교회 애들 주려고 예. 사서 먹기도 했었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놨었는데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좋은 교회네, 일반 우유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돈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한 번씩. 그리고 이 우유 종류들이 이런 이제 과즙 음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과즙 음료 쪽에서는 메일유업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이 분야의 강자는 사실은 서울 우유입니다. 서울 우유가 실제로 유음료 업계에서는 여전히 1등이고요. 하지만 이제 법인은 아니죠. 일종의 조합 같은 회사고요. 대신 이제 메일유업은 뭐 여기 뭐 이건 그렇진 않네요. 이게 글자를 새긴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뭐 빙그레가 점령하고 있는 바나나 우유도 이렇게 어떤 기존 사람들의 생각을 깨는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바꾸기에는 조금은 저는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회사랑 미팅을 할 때 뭔가 이쪽에 마켓 쉐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항상 제가 물어보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혹시 메일유업이 페레로 로쉐를 유통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요? 네. 몰랐어요. 유통을 국내 업체에 맡기는데 메일유업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분야에서도 나름 메일유업이 입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코우유 중에서는 뭘 제일 좋아하세요? 뭐 사실 서울우유가 좀. 서울우유, 네, 초코우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메일유업에서도 사실 이 초코가 들어간 우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허쉬 제품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거는 이제 진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경쟁자는 사실 이 초코우유라기보다는 이 계열의 뭐 가나 초콜릿을 우유로 만든 거라든지,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는 사실 남양유업의 초코에몽이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초코에몽이 인기가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일유업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이 남양유업이 워낙 이미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요즘에는 인기가 좀 더 이 허쉬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해석은 허쉬라는 이 브랜드를 메일유업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남양유업의 초코에몽이 이 회사의 브랜드 때문에 좀 꺾이고 있는 걸 허쉬가 좀 더 반사 이익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더 사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이 커커피 쪽이죠. 예전엔 그래도 카페라떼나 뭐 바리스타나 그리고 남양유업의 프렌치 카페가 좀 편의점에 가보면 좀 비등비등한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압도적으로 이 바리스타가 매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이제 바리스타를 잘 사 먹거든요. 저도 아무래도 남양유업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사실 남양유업 거다 하면 저는 일단 좀 안 사는 경향이 있고, 예. 그래서 바리스타 이거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네. 제 그날의 카페인 용량에 따라서 예. 큰 게 필요하면 이걸 이제 먹는 편이고요. 작은 게 필요하면 작은 예. 거 먹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산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원두 기계가 있다 보니까 커피 머신이 있어서 이 컵커피를 자주 사다 놓지는 네. 않는데, 이거 작은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이 라떼, 카페 라떼, 카페 라떼. 예, 뭐 네. 이런 것도 예전에 갖다 놨는데 금방 없어졌던 것 같고, 이거를 사 먹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비자들이? 얘는 좀 가공된 맛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우유랑 커피만 넣은 그 이상의 뭔가 맛이 있으니까 좀 군것질 하고 싶을 때는 저는 이제 이거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장르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두 커피도 마시지만 사실 이 컵커피도 마시는 이유가 일단은 좀 그러니까 커피 우유에 약간 대체제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요, 아이스 뭐 아메리카노 그리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이게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한 중간 정도의 온도입니다. 그 정도를 좀 더 휴대하기 편하게 여기 이제 들고 다니면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조금은 다른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 장르가 다르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사 먹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에 가보면은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만큼 팔리는 게 이해가 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원두를 볶을 때 그 진짜 숯으로 볶아요. 숯을 떼가지고 볶을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원두를 이제 만들고요. 메일유업이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미식가거든요. 실제로 뭐 폴 바셋 또 계열사로 있으니까 원두에 대한 이해도가 그만큼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커피는 사실 맛도 중요하지만 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커피의 명가인 돈소식품이 스타벅스의 브랜드를 빌려가지고 제품을 냈는데도 바리스타에 밀린다는 건 먹어보면 차이가 이 향에 있습니다. 뭐 수중에서 이 향을 뭐 날아가지 않게 해서 잡아낸다든지 이런 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맛과 품질에서 차이가 있는 제품이라 이게 출시하고 나서 계속 1등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살짝 남양유업 같은 경쟁사의 이미지가 좀 추락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원래 이 컵커피의 비수기입니다, 겨울이. 아무래도 따뜻한 음료가 땡기잖아요. 근데 이번 겨울은 좀 판매가 좀 좋았던 게 따뜻한 날씨의 영향을 좀 받던 부분이 있어서 뭐 4분기에도 장사를 좀 잘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메일유업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근에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어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